500년 고려 왕조의 마지막 핏줄이 흔들릴 때, 모두가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며 등 돌릴 때, 오직 한 사람, 그의 심장은 고려를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병들고 왕권은 무너졌어도 그의 충절은 바위처럼 굳건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희망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았으니, 새로운 시대를 열려는 야망에 가득 찬 거대한 칼날 앞에서 그는 흔들림 없는 붓과 뜨거운 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돌다리 위에 그의 붉은 피가 뿌려지며 500년 고려의 역사는 비극적인 마지막을 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너져가는 고려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정몽주의 충절과 최후 속에 숨겨진 시대의 고뇌와 배신, 그리고 고려 백성들이 남긴 지울 수 없는 강렬한 절의의 흔적을 추적합니다. 한 시대의 끝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가른 비극적인 선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4세기 후반, 고려는 멸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시기였습니다. 원명 교체기의 혼란 속에서 국가는 안팎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권문세족들의 수탈과 횡포가 극에 달했고, 외부적으로는 왜구의 침략과 홍건적의 난이 끊이지 않아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이러한 난세를 끝내기 위해 공민왕은 개혁을 시도했지만, 그의 죽음 이후 고려는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한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신흥무인 세력인 이성계와 학문적 재능과 비판의식을 갖춘 신진사대부들이었습니다. 신진사대부들은 권문세족의 부패를 비판하고 유교적 이상 정치를 구현하려는 젊은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성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를 꿈꾸며 무너져가는 고려를 개혁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진사대부의 중심에 포은 정몽주가 있었습니다. 정몽주는 1337년 경상도, 영일 현재의 경상북도 포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중소지주층으로 학문을 중시하는 가풍을 가졌고,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학문적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몽주는 일찍이 성리학을 접하고 당시 유학의 대가로 평가받던 이색의 제자가 되어 유학을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성리학은 당대의 지배 이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으며, 정몽주는 이 사상을 바탕으로 고려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정몽주는 22세에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했습니다. 과거 제도는 고려 말기에도 여전히 유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인재 선발 수단이었으며, 정몽주는 탁월한 능력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몽주는 어려서부터 학문적 재능이 뛰어나 과거에 3번이나 장원 급제한 수재였습니다. 그는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여 고려 말 유학의 대가로 인정받았으며, 뛰어난 외교적 수완으로 명나라와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功을 세웠습니다. 그의 탁월한 능력은 이성계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때 정몽주와 이성계는 손을 잡고 고려를 개혁하려던 뜻을 같이 했던 동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길은 결국 갈라지게 됩니다. 위화도 회군 1388년으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고려를 개혁하는 것을 넘어 아예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아들 이방원을 비롯한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은 고려의 운명은 이미 끝났으며 새 왕조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몽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리 고려가 병들었어도 왕조의 도를 버리고 새 왕조를 여는 것은
충신의 길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이성계 세력은 정몽주의 지략과 백성들의 신망을 두려워했습니다. 정몽주가 살아있는 한 새 왕조를 여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술자리를 마련하고 다음과 같은 시조를 읊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세상인들 어떠하며 저런 세상인들 어떠하랴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만수산에 칡넝쿨 엉키듯 사는 것이 어떠하랴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져서 100년을 함께 누리자. 이 시는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자며 회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몽주는 이방원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며 자신의 불변하는 충절을 노래한 유명한 시조 단심가로 답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다시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백골이 흙먼지가 되어 넋이라도 있건 없건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임금 향한 한 조각 붉은 마음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님은 곧 고려 왕조를 뜻했습니다. 정몽주의 단심가는 그의 굳건한 충절과 고려 왕조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을 천하에 알리는 동시에 이성계 세력에게는 타협할 수 없다는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정몽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이성계는 낙마사고로 병상에 누워 있었고 정몽주는 이 틈을 타 이성계 세력을 제거하고 고려를 수호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몽주에 의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이방원은 최후의 결단을 내립니다. 1392년 4월 정몽주는 이성계의 병문안을 다녀오는 길에 개경의 선주교라는 작은 돌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자신의 신복인 조영규 등을 시켜 정몽주를 급습했습니다. 선주교 위에서 정몽주는 수많은 칼에 난자당하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붉은 피는 선주교 위에 낭자했고 그 피는 결코 마르지 않는 자국으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역사의 비극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몽주의 죽음은 고려 왕조의 마지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불과 3개월 후 이성계는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조 조선을 건국하며 태조로 즉위했습니다. 정몽주는 조선 건국의 역사가들에게 역적으로 치부될 뻔했으나 그의 굳건한 충절은 후대에게도 인정받아 오늘날까지도 충절의 상징으로 기억됩니다. 정몽주의 비극적인 최후는 고려라는 한 시대를 사랑했던 한 남자의 마지막 저항이었으며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위해 치러야 했던 가장 값비싼 대가였습니다. 이방원은 정몽주를 죽임으로써 고려의 끈을 완전히 끊어내고 조선 건국의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지만 선주교에 뿌려진 정몽주의 붉은 피는 새로운 왕조가 피어올린 개국의 불꽃 속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충절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몽주의 단심가는 단순히 고려만을 위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옳다고 믿는 신념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숭고한 의지와 아무리 거대한 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양심을 대변하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선주교의 붉은 피는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의 대세와 개인의 신념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충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야기 한국사 고려편
왕과 백성의 숨은 이야기.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궁중의 은밀한 야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